언제부턴가 다 큰 자식과의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분명 어릴 땐 제잘거리며 모든 걸 나누던 아이였는데 말입니다. 혹은 예전에는 당연했던 말들이 이제는 서운함이나 오해로 돌아오는 경험은 없으셨는지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는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 자녀는 아직 품 안의 어린아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자녀들은 자신만의 방식과 기준으로 삶을 꾸려나가는데 우리 부모들의 시선이나 관계 맺는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원활하게 소통하기 어렵고 때로는 사소한 일로도 서운함이 쌓이거나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부모이기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조언하고 싶지만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다 큰 자녀에게는 그것이 때로 간섭이나 잔소리 혹은 통제로 느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부모-자식 관계의 새로운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계의 새로 고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아이가 아닌 각자의 삶을 책임지는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어른 대 어른으로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부모의 권위를 내려놓거나 자녀에게 무조건 맞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과 삶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건강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자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변화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려 합니다. 달라진 자녀의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된 시대에 맞는 부모의 역할을 고민하며 상처 주는 말 대신 서로의 마음을 여는 건강한 소통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낡은 역할과 기대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함께 어른 대 어른으로서 자녀와 새롭고 행복한 관계를 맺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내 아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독립된 어른으로 존중합니다. 30이 넘고 40을 바라보는 자녀인데도 여전히 길을 잃을까 염려되고 넘어질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드는 것, 어쩌면 부모의 당연한 마음일지 모릅니다. 내 품에서 꼬물거리던 아기의 모습, 처음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 울던 모습, 밤새워 시험 공부를 하던 앳된 모습들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한 까닭이겠지요. 그 기억들 위로 지금의 어른이 된 자녀의 모습이 겹쳐 보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여전히 아이를 대하듯 행동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밥은 먹었니? 날씨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었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 아빠 말 들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말들 속에 담긴 부모의 마음은 분명 걱정과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자녀에게는 이런 말이 때로는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는 불신으로 혹은 독립적인 삶에 대한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언제까지고 아이 취급을 받는다면 자녀 역시 부모 앞에서 진정한 어른으로 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계의 새로 고침은 바로 여기. 자녀를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닌 한 사람의 독립된 어른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들만의 삶입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과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안해 보일지라도 이제 자녀는 자신의 인생 항로를 결정할 권리와 책임이 있는 선장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생명의 아들, 딸들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 이 말처럼 자녀는 나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나의 소유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감정, 선택을 온전히 그들의 것으로 존중해 줄 때 비로소 건강한 어른 대 어른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중은 과거 부모가 맡았던 역할에서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요구합니다. 어릴 때는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보호자이자 훈육자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큰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보호나 훈육이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있겠지만 그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주거나 앞장서서
길을 정해주려 하기보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믿고 지켜봐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내려놓음이 따릅니다. 자녀의 인생에 대한 과도한 통제 욕구나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내가 더 잘 아는데 하는 생각 대신 스스로 잘 헤쳐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과 마음을 바꾸는 것은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부모는 불안 대신 평온을, 자녀는 부담 대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더 이상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령관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길을 갈 때 곁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응원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지혜를 구하면 기꺼이 나누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정신적 안전 기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때로는 인생 선배로서, 때로는 편안한 친구로서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시가 아닌 지지이며 평가가 아닌 경청입니다.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판단하거나 비난하기보다 그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것, 그것이 새로운 어른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네 생각은 그렇구나. 힘들었겠네. 네 결정을 존중해.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변화는 부모 자신의 삶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큰 과업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허전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녀에게서만 찾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역시 독립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가꾸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를 어른으로 존중하는 것은 동시에 부모 자신도 어른으로서의 삶에 집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변화된 역할 속에서 새로운 자존감과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둘째, 가르치려 들지 않고 건강한 거리를 둡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오면서 가장 익숙했던 역할 중 하나는 아마 가르치는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세상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큰 자녀에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르치려 드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너는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이런 말들은 더 이상 자녀를 위한 지혜로운 조언이 아니라 자녀의 판단과 능력을 불신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 자녀는 부모의 경험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부딪히고 배우며 만들어가야 합니다. 과거의 일방적인 훈육 방식이나 나 때는 으로 시작하는 충고는 이제 잠시 접어둘 때입니다. 그것은 자녀의 성장을 돕기보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듣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스티븐 코비는 이해시키려면 먼저 이해하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말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랬구나. 내 생각은 그렇구나. 하고 그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담아내듯 자녀의 말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생각까지 읽어주려 할 때 자녀는 비로소 마음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겠다. 내 마음 알 것 같아. 와 같은 짧은 공감의 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는 문제 해결 방법보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의 존재 자체에서 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너를 주어로 삼아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나 전달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뜸한 자녀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고 싶다면 너는 어떻게 부모한테 전화 한 통 없니? 라고 말하기보다 내 목소리를 자주 못 들으니 엄마 아빠는 좀 서운하고 걱정이 되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다는 느낌 대신 부모의 솔직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대화에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질문을 던질 때도 그 방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것저것 묻게 되지만 자칫하면 취도처럼 느껴지거나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어떻게 됐어? 왜 그렇게 결정했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니? 시계 따져 묻는 질문보다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 일에 대해 내 생각은 어때? 혹시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와 같이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묻고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열린 질문이 좋습니다. 질문의 목적이 정보를 캐내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녀의 안위를 궁금해하고 그의 삶에 관심을 표현하는 것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의 변화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건강한 거리, 즉 경계 설정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존중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서로를 질식시키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치 집과 집 사이에 울타리가 있어 각자의 공간을 보장하듯 관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더 편안하게 교류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가장 먼저 넘어서는 안 될 경계는 자식의 일, 나의 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자녀의 실패가 나의 실패인 것처럼 여기는 과도한 동일시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을 줍니다. 자녀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지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해결하려 애쓰거나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을,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주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가정을 이루었거나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영역에 대한 존중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평가나 비난, 부부 사이의 일에 대한 간섭, 손주 양육 방식에 대한 지나친 개입 등은 관계를 해치는 대표적인 요인들입니다. 설령 부모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며 그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끔 집에 방문할 때도 미리 연락하고 약속을 잡는 것, 자녀의 개인적인 공간이나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등 물리적인 경계를 지키는 사소한 노력들도 서로를 존중하는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에는 서로에게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또 때로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연습이 포함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모든 부탁을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으며 반대로 자녀 역시 부모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꺼이 돕되 내 능력이나 상황을 벗어나는 부탁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좀 어려울 것 같구나. 미안하다. 와 같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거절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역시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사정상 거절하더라도 그것을 서운하게 받아들이기보다 그 입장을 이해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서로에게 가르치려 들기보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적절한 거리를 둠으로써 오히려 더 가깝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비현실적 기대를 내려놓고 다름을 인정하며 문제를 풉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사회에서 제 몫을 하며 살아가길, 그리고 가끔은 부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길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바람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때로 이 바람이 구체적인 기대가 되어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지. 딸이라면 명절에는 당연히 시댁보다 친정에 먼저 와야지. 내 자식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성공해야지. 와 같은 우리 마음속의 기준들 말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의 속도와 방식, 그리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현실과 어긋날 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고 때로는 자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는 마음은 결국 내 기대대로 행동해주지 않았다는 실망감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판단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서운함과 실망감은 관계의 깊은 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섭섭함에 사로잡히고, 자녀는 자녀대로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왜 몰라주실까 하는 답답함과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어떤 기대들이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과연 현실적인지, 그리고 지금의 자녀 상황에 맞는 것인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의 기준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불필요한 기대를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서운함 대신 자녀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율해야 할 기대 중 하나는 자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은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 역시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기 벅찬 현실 속에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일방적인 책임과 의무가 아닌 서로의 형편과 마음을 헤아리는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일 때 오히려 자녀는 감사함과 존경심으로 부모 곁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건강한 기대 수준이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특히 민감하고 갈등 소지가 많은 문제들을 다룰 때 더욱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 문제, 자녀의 결혼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손주 육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각자의 가치관과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기 쉬워 감정적인 대응으로 번지기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나, 반대로 다 큰 자식이니 알아서 해야 한다고 외면하는 것, 모두 극단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빌려주는 것인지 지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며, 그것이 자녀의 자립을 해치는 방식은 아닌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원칙 없이 감정적으로 돈 문제를 대하다 보면 관계만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 상대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의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결혼 생활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자녀가 선택한 사람과 그들이 꾸려나가는 가정을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자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조언이 필요하다면 조심스럽게, 그리고 결정은 그들에게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손주 육아 역시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드러나기 쉬운 영역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의 육아 방식은 우리 때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며 자녀, 부부의 양육 방식을 무시하거나 바꾸려 한다면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주되 주도권은 자녀 부부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도와주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는 생각 대신 나는 도와주는 입장일 뿐, 결정은 아이들 몫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민감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핵심은 다름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잠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입장을 차분히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 아빠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와 같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 노력할 때 적어도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최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서로의 다름을 끌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 앞에서 감정 대신 지혜를 발휘하는 성숙한 어른 대 어른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행복을 찾고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자녀들이 둥지를 떠나 각자의 삶을 꾸려가면서 부모의 마음 한편에는 커다란 빈자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평생의 관심과 에너지를 쏟았던 대상이 멀어지면서 삶의 의미나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칫하면 우리는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다 큰 자녀에게 정서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관계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이기 이전에 나 역시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독립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 외의 영역에서 삶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미처 시도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혹은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삶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젊었을 적 함께 울고 웃었던 오랜 친구들과 다시 교류하며 추억을 나누는 것도 좋고, 동호회나 봉사활동 같은 사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을 갖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꼭 거창한 활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하는 등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겁고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탐색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행복을 찾아 나설 때 자녀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늘 자녀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외로워하거나 만날 때마다 자신의 힘듦을 토로하는 부모와 자신의 삶을 가꾸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부모 중 자녀는 어떤 부모에게 더 편안함과 매력을 느낄까요? 부모가 스스로 행복할 때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부담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행복하고 충만한 모습은 자녀에게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더 이상 자식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멋지게 즐기는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가 부담 없이 그리고 기꺼이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행복은 마치 밝은 등대처럼 자녀가 기꺼이 찾아오고 싶은 따뜻한 빛을 발산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정서적 독립을 이루었다면 이제 자녀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을 시도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할이나 대화 패턴에서 벗어나 동등한 어른 대 어른으로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자녀가 수동적으로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함께 즐거움을 찾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자녀와 나 사이에 어떤 공통 관심사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좋아하는 스포츠팀을 응원하거나 같은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혹은 맛집을 찾아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뚜렷한 공통 관심사가 없다면 자녀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부모가 관심을 보이며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요즘 즐겨 듣는다는 그 노래 한번 들려줄래? 내가 재미있게 봤다는 그 영화. 나도 한번 보고 싶네. 와 같이 자녀의 세계에 호기심을 표현하는 것은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새롭게 맺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색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굳어진 대화 방식이나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시도부터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이벤트나 긴 대화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나누는 짧은 대화,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보내는 시간, 혹은 서로의 일상에 대한 가벼운 안부 인사 속에서도 관계는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서운함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이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긍정적이고 즐거운 상호작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서로를 격려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어색함은 점차 편안함으로 바뀌고 과거의 상처 위에 새로운 긍정적인 관계의 추억들이 덧입혀질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의 행복을 찾는 여정과 자녀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으로 채워질 때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자녀와의 관계에도 따뜻함과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녀의 삶에 기대어 행복을 찾으려 하기보다 내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서 그 빛으로 자녀를 비추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인 부모가 자녀와 함께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른 대 어른으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모든 관계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기를 기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고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관계의 새로 고침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완료되는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려는 꾸준한 노력이고 서로의 마음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지속적인 관심이며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그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늘 낯설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오랜 시간 익숙했던 부모로서의 역할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고 나의 노력이 자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넬슨 만델라가 말했듯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고 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꺼이 변화하려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색하더라도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고 판단 대신 공감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고 나의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자녀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작은 시도들이 모여 관계의 물길을 서서히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이 여정의 나침반이 되어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상호 존중과 신뢰입니다. 자녀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스스로의 삶을 잘 헤쳐나가리라는 믿음을 보여줄 때 자녀 역시 부모를 진정한 어른으로 존중하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소중하듯 자녀의 생각과 가치관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피어난 소중한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존중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뒤로서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건강하게 지지하며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면서도 기꺼이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 대 어른으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전에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보다 깊고 풍요로운 형태의 가족 행복일 것입니다. 서운함과 답답함 대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편안한 미소가 오가는 식탁, 일방적인 잔소리나 어색한 침묵 대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공감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대화, 걱정과 불안으로 서로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기꺼이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지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서로 마주보며 주고받는 따뜻한 교감 속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물론 이 길은 때로 인내심을 요구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끝에는 분명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소중한 결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용기를 내어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튼튼한 다리를 놓고 그 위에서 자녀와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자리한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이제는 지혜로운 존중과 따뜻한 신뢰로 피어나 더욱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될 여러분과 자녀의 행복한 여정을 축복합니다.